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먹고 다시 치우는 하루. 말없이 켜놓은 TV 소리는 점점 소음처럼 느껴지고 어느 날은 내가 밥을 먹고 있는 건지 시간을 때우는 건지 모르겠는 날도 있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괜히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이 나이에 뭐 이제 와서 뭘 더 바래. 사랑. 참 오래된 단어 같고 지금 내게는 필요 없다고, 아니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주변에서는 말하죠. 이 나이에 뭘 또 체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 나이면 이제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정말 편안한 걸까요? 밤이 되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고 가끔은 누구한테든 오늘 어땠어? 라는 말 한마디 듣고 싶고 누가 나한테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해주면 눈물이 날 것 같고 그 감정이 잘못된 건가요? 그 마음이 철없는 걸까요?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군가와 따뜻한 눈빛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은 아직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아마 한때는 누군가를 만나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 사람 전화를 기다리며 두근거렸던 적이 있겠죠. 그때의 설렘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감정은 다시 느끼면 안 되는 줄 알고 내 몫은 끝났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밀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랑이 지금의 당신을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잠들어 있던 당신의 마음을 다시 천천히 깨워드릴게요.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한때는 정신없이 바빴죠. 아침에 눈 뜨면 아이들 밥 챙기고 학교 보내고 출근하고 장 보고 빨래 돌리고 매일매일이 숨가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사랑이란 말?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그냥 그럴 여유도 없었고 내가 누군가에게 설렌다는 감정도 너무 멀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은 다 컸고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온전히 써도 되는 시기가 되었는데 막상 그 시간이 찾아오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지는 거예요. 한때는 내 삶의 전부였던 가족들이 이제는 각자의 자리로 떠나고 내 곁에 있던 사람도 어느 날 사라지고 문득 나는 지금 누구랑 살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혼자가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익숙해진 게 아니라 포기한 거였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기도 합니다. 사회는 말합니다.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안정이다. 그 나이면 조용히 지내야지. 하지만 그건 진짜 노년의 삶일까요? 몸은 늙었을지 몰라도 우리의 감정은 결코 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숨기고 억누르고 살아온 시간은 오히려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들었죠. 사랑이라는 단어. 이 나이에 들으면 어쩐지 민망하고 쑥스럽고 괜히 주책 맞다는 말이 떠오르기도 해요. 누구한테 말을 해도 그 나이에 무슨 연애야. 사람답게 그냥 살아. 문제 일으키지 말고. 이런 식으로 축소되고 무시당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을 꺼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마음은 그런 시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사진 속 눈빛 하나에도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길을 걷다 우연히 어떤 향기를 맡았는데 그 사람 생각이 나서 하루가 울컥하게 흘러간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 감정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황혼 이혼이라는 말도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들립니다. 젊은 날 생계와 자식들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 언젠가는 감정 없는 일상으로 변해버리고 그제야 말합니다. 나도 한 번쯤은 나답게 살고 싶다. 그 나답게에는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꼭 숨어 있어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사실은 느끼고 계셨을 겁니다. 같은 시간을 나눌 사람이 그립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기다리게 되고 괜히 요즘 마음이 싱숭생숭하다는 느낌이 그냥 허전해서만은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용기가 안 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혹시라도 내가 이 마음을 표현했다가 상처만 남을까 두려워집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이웃들이 뒷말하지 않을까? 괜히 더 외로워질까 봐 마음을 다시 닫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두려움 뒤에 숨겨진 진심은 아마도 이 한마디일 겁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 말 당신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비슷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세상 어딘가에서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런 용기를 낸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었는지를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가슴이 따뜻해질 이야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당신 옆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경기도 구리에 살고 있는 68세 김옥분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7년. 그동안은 아들 내외와 손주들 뒷바라지하며 지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점점 허전해졌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다 커서 제 갈 길 가고 나는 이제 뭐 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어요. 딱히 외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런 시간들.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실버 그림 동아리를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봅니다. 한번 가볼까? 무심코 시작한 그 한 걸음이 옥분 할머니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 동아리에서 만난 최종철 할아버지. 72세.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붓을 쥘 때만큼은 누구보다 섬세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처음엔 그냥 친구처럼 지내다 그림을 그리고 나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하하, 처음엔 그냥 말동무였는데 어느 날 종철 씨가 제 손을 잡더니 그러더라고요. 나랑 같이 그림 그리며 늙어갈래요? 그날 옥분 할머니는 오랜만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뭐하러 그걸 시작하냐고들 하죠. 근데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그 누군가가 지금 곁에 있다면 그건 그냥 행운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는 서울 마포에 사는 정용기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75세. 아내와 사별한 지 10년이 되었고 그동안 누구와도
감정을 나누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연애는, 사랑은 이미 다 끝났다고.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알려준 스마트폰 앱에서 글을 쓸 수 있는 블로그를 시작하게 됩니다. 별 생각 없이 아내에게 편지를 쓰듯 썼어요. 잘 지내? 오늘은 무슨 국 끓였는지 궁금하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올린 글이 어느 날 갑자기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공유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죠. 우리 엄마도 이렇게 살아계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글을 읽고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그리고 그 글을 읽고 먼저 메시지를 보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또래의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 마치 제 남편이 쓴 편지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에 용기 낸 정용기 할아버지는 그 사람과 주 1회 온라인으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 둘은 처음으로 서울 숲 앞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차만 마시다가 그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편지 덕분에 다시 웃게 되었어요. 당신 덕분에요. 정용기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사랑은 연애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살펴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누군가를 챙기고 싶다고 느낀 순간 그게 바로 시작이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은 황혼, 재혼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두 사람이 단지 마음 하나로 함께 살아보기로 결심하는 경우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냥 편하게 혼자 지내도 되는데 서로를 선택한 두 사람. 그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사랑이 무슨 필요냐고요? 근데 그거 하나 없으면 하루가 너무 허전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꼭 결혼이 아니어도 됩니다. 누군가와 같이 마트에 가고 같이 걷고 같은 일기를 써내려가고 가끔 같이 라디오를 듣는 것. 그 모든 순간에 사랑은 조용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다시 시작한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 더 이상 피곤해 찌든 표정이 아니고 더 이상 무기력하게 흐려진 눈빛이 아니라 조금은 설레고 조금은 웃음기가 돌고 무엇보다 살아있음이 느껴집니다. 사랑이 그들을 다시 숨쉬게 한 거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도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일지 몰라도 당신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듣고 싶어 하고 당신의 손을 잡고 싶은 사람이 어딘가엔 있을 겁니다. 지금껏 용기가 없어서 혹은 체면과 자식들 눈치 때문에 꾹 눌러왔던 그 감정. 이제는 조금 살짝 풀어보셔도 됩니다. 왜냐고요? 당신도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라도 조금 두근거렸다가 곧바로 아니야, 나답지 않아 하며 그 감정을 꾹 눌러버리진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그게 괜찮은 삶일까요? 우리는 가끔 너무 오래 참고 살아서 슬픈 일도 기쁜 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게 됩니다. 감정에 무뎌진 삶, 기계처럼 흘러가는 하루. 그런 삶이 곧
평온함이라고 믿게 된 건 아닐까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시간은 누군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늘 양보하고 감추고 미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생계를 위해, 중년이 되면 자식을 위해, 노년에 들어서는 체면과 관습을 위해. 그래서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정말 당신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잠시 침묵에 빠지십니다. 가장 최근에 가슴이 뛴 적은 언제였나요? 당신의 하루에 설렘을 주는 존재는 무엇인가요? 요즘 누구에게 가장 많이 웃고 계신가요? 이 질문들에 바로 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만큼 오랫동안 당신의 감정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따뜻한 눈길을 받고 싶은 욕구,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고 싶은 바람. 이 모든 게 결코 주책도 아니고 욕심도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늦었잖아. 이제 시작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나이에 사랑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하지만 말이죠. 사랑은 삶의 결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다르게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에요. 하루가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다시 따뜻해집니다. 사랑은 내가 늙지 않았다는 걸,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웃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혹시라도 상처만 남으면 어쩌죠? 괜히 더 외로워질까 봐 두려워요.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사랑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에 솔직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을 시작한다고 해서 꼭 결혼까지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공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안의 마음 하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자식이 아니라 과거의 인연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감정을 기준으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물을 차례입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당신다운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군가에게 잘 잤어? 라고 말하고 또 그 말을 듣는 삶. 식탁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국물 한 숟갈을 서로 떠주고 작은 반찬 하나에도 이야기꽃이 피는 삶. 하루 끝 창밖 노을을 보며 내일은 같이 어디 가볼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상상된다면 그건 분명히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용기 내어 한 발 내디딜 수 있도록 그 누구도 아닌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따뜻한 응원과 마무리 메시지를 전해드릴게요.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이 가장 가고 싶은 방향을 떠올려 보세요. 그곳에 당신을 기다리는 사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 아직도 그래도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부디 한마디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지금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나이도, 그 어떤 과거도 지금의 당신이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참으세요입니다. 그 나이에 왜 그래요? 조용히 지내요. 지금은 자식들 걱정할 나이지 무슨 연애야. 혼자도 괜찮잖아. 그냥 편하게 살아. 이런 말들이 우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것조차 죄처럼 느껴지게 되었죠. 하지만 진짜 괜찮은 삶이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 버티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에 솔직할 수 있는 삶, 나 자신을 가볍게 안아주는 삶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고 어떤 얼굴을 생각하며 하루를 버틴다면 그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무거워지고 조금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갑자기 다가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마주친 인연, 작은 안부 문자 하나,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나눈 소소한 이야기, 함께 마신 차 한 잔 속의 따뜻함, 이 모든 순간이 사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설렘이 되어도 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일상의 빛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의 삶에 다시 작은 기대 하나를 놓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통해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70대 여성분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랑 시장을 다녀오던 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앞으로 남은 시간도 나쁜 것만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 나를 살게 했어요. 사랑은 그렇게 살고 싶은 이유가 됩니다. 그저 조용히 웃고 싶은 이유, 다시 하루를 시작할 이유가 되어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당신도 지금 마음 한편에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꼭 연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끔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친구일 수도 있고 같이 산책을 나누고 싶은 누군가일 수도 있죠. 그 이름이 마음에 떠오른다면 그 마음이 이미 당신의 생명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 말을 꼭 자신에게 해보세요.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다. 그 용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 댓글로 들려주세요. 잊지 못하는 사람, 최근 마음이 설렜던 순간, 사랑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마음, 당신의 용기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 그랬듯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 마음들이 서로 만나 이 공간에서 또 하나의 따뜻한 인연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졌다면 그걸로 이 영상은 충분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아직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